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좀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다우지수는 쭉 하락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만이 상승한 채 마감을 해줬고 S&P 500 지수는 뭐 갈팡질팡 좀 상승 반전을 시도했지만 역시나 성공하지 못하고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증시 판단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나름 오늘 반전에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다만 어저께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저께 상대적으로 조정폭이 적었던 다우나 S&P는 오늘도 조금 내렸지만 어제에 비해서는 뭐 아무것도 아니겠고요. 러셀 2000은 나름 1% 이상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주목되는 것은 유가부터 주목되는데요. 유가가 오늘 47달러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3%까지 반등을 하면서 나름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에너지 주식들이 워낙 변동폭이 크긴 하지만 오늘 3%로 올라가면서 섹터 중에서는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섹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엑셀이 주가 흐름, 엑셀이라는 건 에너지 섹터 한 번에 사는 ETF가 되겠는데 섹터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더 쉽게 생각하시면요. 전고점을 지금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에너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뭐 올해 아마 50%까지 떨어졌었는데요. 회복세가 더뎠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이 오늘 좀 반등을 했습니다. 어저께 2% 가까이 하락했었는데요. 어제 하락폭의 한 70% 정도를 일단 회복 시도를 한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넷플릭스에 대한 주가는 논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워낙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성장성에 대해서는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좀 더 앞서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시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다 한번 진몬스터 얘기도 해드렸지만 빵이라는 것이 계속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 빵의 어떤 개념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넷플릭스랑 페이스북이 약간 처질 수 있다라는 자신 나름대로의 생각을 했는데요. 여하튼 넷플릭스가 오늘 반등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 좀 그런 빅5 이런 것 중에서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반대로 페이스북도 요즘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여러분 주목할 만한 테러가 소셜 커머스, 소셜 플랫폼에 SNS가 이커머스를 장착하는 거 이것이 주목된다라고 계속 강조드렸고 내년에 주요한 흐름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깜짝 놀랄 소식이 하나 나타났죠. 제가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어도비의 실적 발표도 있었고 가장 관심 있는 건 에어비앤비 얘기가 아마 가장 핫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잠시 설명드렸죠. 에어비앤비는 오히려 할 말이 별로 없는 날이다. 그 점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할 것은 트위터랑 스냅입니다. 트위터와 스냅이 오늘 이제 전격적으로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서로 상호 그런 메시지, SNS 포스팅하는 것을 서로 인베드로 쉽게 주고받고 있는 거를 바로 여기를 시행했거든요. 오늘 트위터가 오늘 9% 가까이 오늘 급등했고요. 와. 이거 사상체육가가 좀 멀지 않았습니다. 스냅은 완전 사상체육가로 달려가면서 7%, 8%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주목할 만한 그런 주식 중에 하나가 전 스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냅이라 듣건 핀터레스트 특히 안 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나라 하시는 분 별로 없는 걸 알고 있는데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핀터레스트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젊은 여성분들이나 이런 것들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핀터레스트 이런 거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시장에서 은은하게 올라가는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디즈니 그리고 스타벅스, 나이키인데요. 오늘 또 스타벅스가 일을 냈습니다. 오늘 스타벅스가 결국은 IR을 한 이후에 평가 워낙 좋게 나오면서요. 5% 이상 급등하면서 바로 사상주가까지 또 달려갔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죠. 네, 그러다가 뭐 이틀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유유하시는 분도 엄청 많거든요. 조금 쉬면. 그렇지만 별다방에게 정말 힘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1년 이후에 사업이 자기네 사업이 아주 강한 리바운드가 가능하다라고 아주 자신감을 다시 한번 비력했고요. 매출은 최소한 20% 늘어나고 주당 이익이 앞으로 2, 3년간 10에서 12%씩 늘어날 거라는 얘기했고요. 특히 흥미로운 것이 제가 알기에는 올해 이제 많이 미국도 줄이고 전 세계적으로 좀 새로 샵을 오픈하는 거 지금 오히려 줄고 몇몇 개에서 클로즈하는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미국이나 북미에서 캐나다도 워낙 근접한 게 많아갖고 구조조정을 한 거로 많이 뉴스 났었는데요. 향후 10년간 22,000개를 추가 개장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고 뭐 새로운 매번 이런 거 할 때마다 음료 새로 나오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귀리 우유 뭐 이런 거
네. 그 오트 밀크 이런 거로 오늘 뭐 한다고 하는데 마셔보지 않았을까 모르겠고요. 그리고 스타벅스가 되게 잘하는 게 지역별 마케팅 전략을 굉장히 잘 세우는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미국만이 필요한 그런 전략, 뭐 그런 음료 메뉴도 그렇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주도에서 보면 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따로 특별하게 또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경쟁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디즈니 같은 거가 이제 은은하게 올라가는 거죠. 어저께도 사상치 효과를 쭉 0.1% 올라가는 사상치 효과였는데요. 오늘도 또 사상치로 또가 막아냈습니다. 트러스트에서 175달러, 웰스파고에서는 목표 주가는 무려 30달러를 한 번에 올려놨습니다. 155에서 181을 올렸습니다. 반면에 이제 전통적인 기업들, 버라이즌이라든가 유나이트 헬스그룹은 오늘 상대적으로 다우 주식에 속해 있는 것들인데 오늘 상대적으로 오늘 재미없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좀 재미있었던 주식과 재미없었던 그런 주식이 엇갈린 모습이었는데 자, 이런 가운데서도 부양책 논의는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 고용지표와도 연결지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고용지표가 좋지 않았잖아요. 네. 아마도 부양책이 조금 더 빨리 나와줬다면 이런 고용시장도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보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부양책 이제 연말 안에 뭐 돈을 주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으나 이제 조금 지나면 다음 주 뵈면 이제 완전히 연말 분위기 완전히 가는 거고 다 휴가 가는 그러니까요. 예전 같으면 다 휴가 갈 분위기거든요. 휴회에 들어가죠. 예, 그렇죠. 네. 펠로시 하원의장이 오늘도 또 한번 이제 늘 정치인이 하는 건 제가 보기에 이건 말은 전해드리지만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을 보면. 큰 진전이 있었다는 얘기하는데 큰 진전은 벌써 15번 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크게 의미 없어요. 바로 그러니까 맥코넬이 아직 이렇게 하면서 약간 한 발 빼는 맥코넬은 아시다시피 상원의 공화당 원내대표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쪽이 지금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뭐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결론은 난 건 없다라고. 진전이 있다라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손을 좀 맞습니다. 잡으시죠. 네, 그래서 이건 그 에셋 매니지먼트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부양책 합의가 지연돼서 정말 올해 안에 돈이 안 나가면 주가는 이게 확정되면 주가는 조정 보일 거랍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는데 그렇지만 그런 조정을 적극적으로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주식을 하루 이틀 볼 게 아니라 내년 상반기가 상당히 자기는 좋게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오히려 조정 나오면 또 오히려 그냥 겁나서 못 봤다면 좀 사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만약에 나왔던 오늘 주간 신규 청구 건수가 아주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크게 악재는 없었는데요. 다 이런 겁니다. 안 좋게 나오면 뭔가 기대감, 빨리 해야 되겠다는 압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월갈 전망이 73만 건이 불과할 거라고 예상됐었는데 83만 건이 나와서 이런 수치는 10월 이후 최대로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코로나19로 지금 셧다운이 좀 지역별로 좀 늘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런 안 좋은 지표들 속에서도 부양책이 조금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시장에는 이날 가장 주목을 받은 또 종목이 하나 있었죠. 에어비앤비였는데요. 자, 뭐 상장하기 전부터 사실 큰 기대감을 모아왔고 네. 그 우리가 시가총액 420억 달러 정도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뭐 1,000억 달러 돌파했다고 네, 맞습니다. 기사에서 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IPO 가격은 이제 68달러로 정해졌었고요. 그래서 68달러니까 68달러 누가 사가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쉽게 해서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주요 기관 투자가들 거기 참여할 수 있는 거겠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주관사에 있으면 주관사에서도 개인이라고도 받을 수 있죠. 돈이 엄청 많은 정말 초고 VIP 고객이면 할 수 네.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밀리어네어들이. 보통 사람들은 안 되는 거라고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0달러를 자기가 최상단의 희망가로 생각했는데 돈이 더 들어온 거죠. 더 비딩을 들어보니까 68달러에도 된 겁니다. 그래서 68달러에 그 사람들은 받아간 사람이 되겠고요. 한국 시간으로 보면 11시 반에 요즘 개장하지 않습니까? 밤에요. 네.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처음에 IPO가 첫 거래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팔 사람은 적고 살 사람이 많으니까 증권사별로 다 우리나라 같이 전산이 완벽하게 안 되기 때문에 다 이거 따져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난 못 받았다고 항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계속 검증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버 같은 경우가 또 2시간 정도 지연됐을 때 최대로 오래 걸렸다고 얘기했거든요. 오늘 무려 미국 시간으로 보면 1시 35분에 첫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3시간, 4시간 있다 거래가 된 그래서 거네요. 저는 어저께 방송할 때 새벽 1시 정도 네.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면서 이거 잠 안 주무시면 손해날 거라 그랬는데 오늘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미국에서도 사상 최대로 오늘 가장 늦게 거래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을 보면 새벽 3시 40분에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시간에 보고 있었기 때문에 봤는데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기자나 앵커나 이런 사람들이 딱 그 스탠바이를 지금 2시간 쪽에 했던 거죠. 지금 블룸버그도 마찬가지, CNBC도 마찬가지.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여하튼 거래되고 나서 바로 튀기 올라가면서 주당 165달러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165달러가 되면서 시가총액 1,150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올라갔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종가는 이제 148, 145. 그러니까 오늘 시가 정도에 나왔는데요. 몇몇 리서치에서는 벌써 울프에서는 135달러도 제시하고 그 IPO 전에도 77달러, 75달러 제시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메인 IB들은 조금 있어야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중소형 리서치 정도라고. 제가 좀 심하게 말하면 뉴스에 나오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그 메인은 상당히 좀 오래 걸릴 겁니다. 뭐 빠르면 일주일 아니면 2, 3주 돼야지 그러니까 의견이 나올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합리적인 대안은 ETF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FPX인데요. 오늘 3% 가까이 올라오면서 오늘 또 사상 최고가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IPO 시장이 사실 올해 한 해 동안 굉장히 뜨거웠어요. 뭐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또 하기도 했고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조금 뭐 어려운 모습을 보였지만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하면서 내년에는 또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기타 특징주로도 어도비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죠.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다고요? 네, 실적 발표하는 것 실적도 기대 이상 나올 거예요. 가이던스도 기대 이상 발표했고 오늘 좀 반등했지만 결국은 시장에서 오늘 여전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어제 이어서 약간 재미없었거든요. 물론 반등한 것도 있겠지만 오늘 상대적으로 좀 오히려 차익 물량이 좀 나왔고요. 어제 이어서 의견을 좀 내린 곳들 몇몇이 있습니다. 베스트바이가 골드만삭스에서 중립에서 매도로 내린 것들이 특징이 되겠고요. 테슬라는 뉴스트릿에서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는 상관없이 테슬라는 오늘 3% 정도 반등했고요. 이제 추워지니까 이제 캐나다 구스 얘기하신 분 제가 농담으로도 많이 하신 분을 제외해서 커뮤니티나 네. 이렇게 사시는 얘기 봤는데요. 우리나라 엄청 춥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거 약간 유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북미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28년 만에 제일 따뜻한 겨울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추워서 하는 것들이 재미없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안 가봐서 지금 모르잖아요. 근데 하여튼 예전보다 온도가 좀 높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캐나다 가스가 투자액에 내린 곳이 나오는 것이 그런 요인이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덜 춥다 보니까 덜 사게 되는 거죠. 도데스는 거래가 이틀째인데요. BTIG에서 중립 의견이 나왔고요. 어제와 반대 오늘 조금만 3, 4% 정도 내리는 모습이었고요. 리바이스 볼까요? 리바이스가 여하튼 골드만삭스에서 매도해서 매수를 급반등했습니다. 11달러에서 무려 더블로 목표가 올리면서 23달러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바깥에 나가면 사입을 옷. 그래서 처음에 요번 그 한 7, 8월에 처음에 경제활동 재개 관련할 때 제일 먼저 올라간 것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에스테로더가 화장품인데 요즘 좀 쉬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에스테로더도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올라갈 거라는 전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지금 다시 좀 올라가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저도 이 부분은 제가 몬스터 베버리지 제가 음료를 먹질 않거든요. 네. 약간 카페인 들어가 있다는 얘기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공부하는 친구들이 시기에서 잠 안 오기 위해서 마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약간 그 에너지 드링크라고 하죠. 그래서 약간 네. 비판을 비판을 많이 받는데 이게 왜 사상체육가냐면 몬스터 베버리지는 제일 많이 팔리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식으로 하면 편의점입니다. 그렇죠.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많이 팔고 특히 그게 고속도로 상에서는 제일 많이 팔리거든요. 지금 네.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게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오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서도 이 와중에 목표 주가를 또 100달러 이상 확 올려놨거든요. 그런 네. 이유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그럼 됩니다. 그 말은 미국 내에서 지금 자동차로 이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할 거란 기대감이죠, 전부 다. 아. 할 거란 다 기대감. 내년에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네. 네, 그것이 밀어올리는 요인이겠고요. 그게 없다 그러면 에어비앤비가 지금 1,100억 달러 갈 수 있는 환경은 절대 아니죠. 네. 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앞서서 일단 12월을 맞아서 우리가 기대했던 건 산타 랠리였습니다.
산타 랠리 가능성이 좀 커질까 싶은데 미국 약달러 속의 이 증시가 좀 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산타가 올까요? 예. 그 달러 약세라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좋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 달러 약세인데 미국 왜 좋아지냐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씀드리기가 좀 곤혹스럽고 대답드리고 그냥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S&P 500 기업의 전체 매출의 40%는 해외에서 발생됩니다. 그래서 사실 S&P 500을 하나 사면 전 세계 주식 사는 거랑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의 배경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강달러, 약달러가 별로 의미가 없는데요. 딱 오늘 그림 하나가 흥미로워서 제가 소개해드리는데 이게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파란색 위에 보라색이 나오는 거가 그냥 S&P 500인데요. 지금 보시는 거가 아래에 있는 것도 같이 올라간 거가 달러 지수인데 달러 인덱스를 반대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지수가 약해지면 저기 올라가는 그래프로 인버스로 그린 건데 의외로 있죠. 저게 5년짜리 그래프인데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저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달러가 약할수록 S&P 500은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달러 약세되면 이머징 마켓 올라가면 미국은 안 좋아진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닐 것 같다고 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산타랠리는 결국 12월 장인데 지금 12월 일주일 열흘밖에 안 됐는데요. 딱 보시면 12월은 연간으로 보면 항상 그 평균을 보면 1.3%가 12월 달에 올랐다는 것이 되겠고요. 네. 월간 수익률을 보면 7월, 4월에 이어 세 번째 높은 수익률이 되겠고요. 상승 확률들은 74%로 12달 중에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은 산타랠리가 얼마나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확률상으로 보면 12월은 올라가는 달이었다라고 그냥 편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2월을 현재 달리고 있는 미국 증시입니다. 달릴까 말까 하는 이 미국 주식 달려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으로 장을 정리해봤고요. 자, 잠시 후 저희는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돌아오겠습니다.